안녕하세요. 공단기에서 영어를 가르치게 된 김수환입니다. 자, 지금부터 8분 컷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8분 컷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 8분 컷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그런 컨텐츠가 아닙니다. 2년 전부터 소방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손글씨로 제공했었는데 누적 조회수가 이게 공부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누적 조회수가 80만 회에 달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면 거의 모든 소방직 학생들이 모두 다 이 컨텐츠를 이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합격 수기를 보면 8분 컷이 다 등장하거든요. 거의 모든 수기에 8분 컷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효과가 이미 입증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단기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직렬의 학생들에게 이 컨텐츠를 한번 제공해보자 라는 그런 결심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8분 컷 처음 들어봤을 테니까 이제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8분 컷이란 건 뭐냐? 8분 컷은 전략입니다. 지금 현장에 제가 소방직 학생뿐만 아니라 전 직렬의 학생들을 만나 왔었는데 정말 열심히는 합니다. 하지만 전략이 없어요. 여러분이 전략 없이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은 마지막 한 1월, 2월 모의고사 시즌이 되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에요. 선생님, 시간이 부족해요. 아니, 처음부터 전략을 짜고 공부를 해야죠. 근데 전략 없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사단이 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냐면은 전략은 이렇게 짜야 합니다. 제가 질문을 두 가지를 던져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 독해, 생활영어, 문법, 어휘가 나오는데 이 네 가지 영역 중에서 어떤 영역을 틀리실 거예요? 질문이 이상하죠. 아니, 틀릴 걸 처음부터 정하고 출발하셔야 돼요. 어떤 걸 틀리실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출발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 부족하고 나중에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게 돼요. 여러분이 틀려야 할 영역은 독해, 요즘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독해가 한두 문제 정도 틀릴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고요. 그 다음에 문법이나 생활영어가 아니라 어휘를 한두 문제 틀어야 돼요. 어휘 문제는 보였으면 알겠지만 기출문제 보였으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어휘도 출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휘를 한두 문제 그리고 독해를 한두 문제 이렇게 해서 85에서 90점을 만드셔야 합니다. 이런 전략으로 출발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질문 할게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여러분 각 영역을 몇 분 안에 푸실 거예요? 자, 독해 있고요. 생활영어 있고요. 문법, 어휘가 있습니다. 자, 독해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25분, 20에서 22분 정도를 잡으셔야 돼요. 저는 생활영어, 문법, 어휘를 두 문자로 따서 생문어라고 하거든요. 생문어는 이거는 아주 빠르게 푸셔야 합니다. 전략을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생문어는 몇 분에? 8분에 푸셔야 돼요. 8분. 그래서 이 강좌명이 애초에 8분 컷으로 제작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한 목표를 딱 잡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한 전략을 잡는 이유가 뭐냐면 독해라는 것은 이제 2010년 중반부터 해서 점점적으로 지문이 길어지고 있어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단축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하지만 생활영어, 문법, 어휘 같은 경우에 일정한 패턴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문법은 분명한 패턴이 있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숙달 연습을 하시면 아니 왜 문법 문제 푸는데 1분을 넘게 심지어 2분, 3분이 왜 소요됩니까? 전략이 애초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문어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거죠. 생문어는 8분에 나머지 시간을 20에서 22분을 독해에서 할당하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것이 올바른 전략입니다. 자, 두 번째 8분 컷은 합격입니다. 자, 왜 합격이냐면 당초 그 합격이라는 걸 하게 되려면 남들이 맞는 걸 맞아야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남들이 틀리는 걸 맞아야 합니다. 실제로 모의고사 시즌이 되면 전 영역에 걸친 실전 모의고사를 보게 되죠. 그러면 정답률이 낮은 구간을 딱 그 낮은 영역을 보면은 맨 문법이고 맨 어휘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문법에 그리고 어휘에 강해져야 여러분이 곧 합격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남들이 하필 틀리는 영역이 생문어이기 때문에 생문어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이게 올바른 전략인 것이고 자, 올바른 학습법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은 합격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입증된 그런 과정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또한 그렇게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8분 컷은 기적입니다. 제가 컨텐츠 내용을 보여드릴 거예요. 생각보다 훨씬 좋을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우선 이 생문어 같은 경우는 구성이 1번에서 4번까지 다시 한 회분은 10문제입니다. 독해는 없어요.
자, 1번에서 4번까지는 문법. 그 다음에 5번에서 8번이 어휘. 그리고 9번, 10번이 생활영어예요. 이런 식으로 회당 1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문법 같은 경우는 자, 당겨서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 실전 기출 문제와 굉장히 똑같은 그냥 싱크로율은 100% 똑같이 해놨습니다. 정호 판단 유형 나와 있죠? 영장 유형 나와 있죠? 밑줄 유형 나와 있죠. 그래서 실전 기출에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실전 시험에서 경험하게 될 그러한 유형을 그대로 수록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어휘도 마찬가지예요. 어휘 같은 경우에도 지금 4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단순 어휘 문제뿐만 아니라 기출 문제는 구동사 표현도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let on, let off, take over 이렇게 구동사라는 건 2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동사 덩어리입니다. 자, 그런 것도 모두 반영했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 영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생활 영어도 두 문항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생활 영어는 2가지 패턴이 있죠. 하나는 전체적 맥락만 파악하면 그냥 풀리는 유형. 두 번째는 구어체라든가 수거가 수록되어 있는 선지에 수록되어 있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이 좀 잘 들으셔야 하는 게 뭐냐면 이건 메타인지 분석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학생들이 맨날 질문하는 것 중에 저도 뭐 공무원 이 영어 시장에서 한두 해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질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학생들이 보통 질문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질문이 문제풀이 과정에서 많이 나오냐면은 선생님, 저 이거 1번에 10번까지 풀었는데 다 복습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것이 메타인지 분석표입니다. 자, 메타인지 분석표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메타인지라는 것은 자기가 알고 모르는 걸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제 채점을 할 때 정답 바로 펴서 채점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자, 유형, 난이도, 자, 복습 체크 여기까지는 이제 수록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자가 채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가 채점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정답지를 바로 보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채점해 보는 거야. 1번 문제는 맞은 것 같다. 2번 문제는 틀린 것 같은데. 그 다음 3번 문제는 아리까리하다 하면 세모를 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정답표를 딱 피는 거지. 해봤는데 1번 문제가 내가 맞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틀렸어. 이러면 복습해야 돼요. 그 다음 2번 문제. 아까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맞았어. 이런 뽀록이잖아. 복습해야죠. 됐습니까? 그럼 복습을 안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겠어요? 내가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맞았어. 이러면 복습을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설계한 것이 메타인지 분석표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이용하시면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서 시간을 아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문법 다 전 유형 반영했다는 거. 그리고 자, 이것도 좀 잘 들으셔야 하는데 제가 그 지난 4년간 공무원 전 직렬에 기출문제를 한번 분석을 딱 해보니까 문법은 딱 23개의 코드예요. 그래서 23개의 코드를 반복 훈련시킬 겁니다. 이 23개의 코드는 사실 나중에 제 커리큘럼 중에서 코드 영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지금 아직 개강 전이기 때문에 자, 코드편을 8분 컷 코드편을 따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23개의 코드 안에서 해당되는 그 범위에 있는 문제만 8분 컷을 통해서 제공을 합니다. 즉 23개의 코드를 숙달 훈련시키는 거죠. 그 안에서만 놓으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만 문제풀이 하시면 되고 그 안에서만 생각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문법 문제 풀 때 완전 기계적인 문제풀이가 가능해집니다. 둥딱둥딱둥딱. 됐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 문법 파트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그 코드편 같은 경우 수강 안 했으면은 혹시 코드편이 궁금하면 제가 따로 찍어놨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따로 수강하시면 되고요. 역시 뭐 무료로 다 제공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7시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압축적으로 찍어놨으니까 이용하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료 컨텐츠라고 해서 뭐 대충 허술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게 다 보일 겁니다. 자, 수일치, 자, 분석을 다 해놨어요. 자, 코드, 자, 서브 코드들 다 보이죠?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기출 기반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코드들이고요. 자, 그리고 역시 제 카페에 가면 다 받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것도 보면은 이거는 제가 실제로 학창 시절 때 영어를 공부했을 때 영문법 학습했을 때 썼던 방법이에요. 이게 코드 노트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수일치를 틀렸어. 그러면은 수일치 찾아가서 코드 1이 수일치입니다. 거기 찾아가서 그 틀린 문항을 적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언젠가 문제풀이 있는데 8분 컷 문제풀이 있는데 언젠가
뭐 태 문제를 틀렸어. 그러면 코드 4가 네 번째 코드가 태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 코드 4를 찾아가서 거기다 적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수일치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여러분이 틀렸던 문제 있죠? 틀렸던 문제가 뭐 한 4, 5문제가 쌓이게 되겠죠? 왜 단어만 복습해요? 왜 단어만 회독해요? 자기가 틀렸던 문제도 모아서 회독해야죠. 제가 이렇게 학습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문법은 매우 자신감이 강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학생도 이렇게 훈련을 시켰고요.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자,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시면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어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휘도 다 기출 기반에서 유의어 정리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수록해놨고요. 자, 시험에서 출제되는 모든 유형을 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8분 컷과는 상관이 없는 건데 어휘가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혹시라도 어휘 학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이제 무료 또 특강으로 어휘 학습법이라고 올릴 테니까요. 그걸 한번 보시면 어휘라는 거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휘라는 거 제가 알려드린 학습법으로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저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을 직접 참여시켜서 저도 직접 참여해서 자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이런 효과가 나옵니다는 걸 직접 보여드릴 테니까 자 한번 여러분이 이 무료 특강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생활영어도 마찬가지고요. 다 여러분이 기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패턴 그대로 수록을 해놨습니다. 평상시에 생활영어에 대해서 별로 공부를 안 할 겁니다. 그냥 8분 컷을 이용하시면 매일 2문제씩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알아서 대비가 될 겁니다. 여기에는 기출로 출제가 되었던 표현들까지 다 반영해놨거든요. 그래서 8분 컷 공부하시면 알아서 기출이 쭉 정리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기출까지 다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8분 컷은 마지막으로 고효율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맨 처음 여러분이 그 8분 컷 1회 편을 딱 눌러보시면 시작하자마자 당황하지 마세요. 시작하면 나오는 화면이 도입부 나온 다음에 인트로 화면 나온 다음에 이게 8분 타이머가 작동할 겁니다. 타이머를 틀어놓고 푸시면 돼요. 됐어요? 8분 안에 푸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8분 안에 들기 힘들 거예요. 그럼 뭐 10분이면 10분 상관없으니까 우선 타이머를 딱 틀어놓고 압박하에서 시간적 압박하에서 풀어놓으세요. 됐습니까? 그 이후에 8분 딱 끝난다. 그러면 제가 등장해요. 그래서 해설 영상 등장하는데 자, 저 해설 영상 시간 굉장히 짧습니다. 자, 저는 판서 거의 하지 않아요. 왜? PPT에 이미 다 판서를 녹여놨기 때문에 판서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저는 25분에 끝내버려요. 자, 모든 게 다 경험을 통해서 제작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 시간을 단축을 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이건 여러분이 문제 풀이 시간이고요. 해설 25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혼자 정리하는 시간 10에서 15분 정도 소요될 거예요. 그러면 총 합쳐서 하루 평균 45분 정도. 그러면 이게 한 달 동안 일회성으로 제공되냐?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매달 20회분. 그러면 1년이면은 12개월이죠. 그러면 240회. 문제로 치면 2,400문제입니다. 이게 모두 무료니까 여러분이 마음껏 이용하시면 되고요. 효과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저는 확인했고 많은 학생들을 통해서 저는 제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평상시에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전략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이 전략을 올바르게 수립한 다음에 시작해야 하거든요. 자, 8분 컷은 그러한 고민에서 출발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 있으시면 사실 관심을 가져야 하거든요. 자, 관심 있으시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